안녕하세요.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벌써 해임총회 한 지 2주 지났네요. 제가 해임총회 끝나고 나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늦어져서 좀 죄송했고요. 어제 10월 19일 금요일 날 우편으로 조합 정상화 모임 소식지를 발송했습니다. 날 발송된 소식지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해임총회 결과 보고이고요. 13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해서 저희가 선임총회 소집 허가 신청했고, 직무정지 신청했고, 직무대행자 선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합정상회 모임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인 조합원 분양가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해임총회 결과 보고인데,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습니다. 6월 6일 날 16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해임을 했고요. 서면결의석 포함해서 37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해임 총회 당일에 조합 임원 측에서 OS를 동원해서 수집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가지고 와서 해임 총회를 무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가져왔던 서면결의 철회서가 205장 정도 됐었고요. 실제로 205장 정도 중에 서면결의서를 써줘서 의미가 있는 해임총회 서면결의 철회서는 15장 내외로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해임된 임원들이 했던 노력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2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OS를 안 쓰진 않았어요. 두 분을 일주일 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임총회가 됐고, 이렇게 된 것은 자원봉사자의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체국을 찾아서 직접 우편 발송을 해주신 대다수의 조합원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면결의서, 서면결의 철회서, 그 다음에 현자 투표용지, 참석자 연명부, 대리 참석자 관련 서류, 이게 전부 해임총회 관련 서류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공증된 의사록이 있죠. 공증변호사가 와서. 그래서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적법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소식지에는 이 세 내용을 다 못 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법무부 민주에서 공증에서 인증서고요. 이렇게 쭉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증이 완료된 해임총회 의사록에 일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호 조합장 해임에 건해서 370명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347 이런데 어찌됐든 저희는 337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면은 총회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372명이 됐지만 정확히는 3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약 10% 정도 초과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본 공증인은 위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465 주영광교회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자료에 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6년 6월 17일 6월 6일에서 11일 지난 6월 17일입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저희가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서면결의서하고 서면결의 철회서하고 참석자 연명부 이런 걸 모두 해서 인원이 과연 부합되는지를 검사를 맡았어요. 그러느라고 이제 6월 17일 날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신속한 새 집행부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조합은 더 이상 버티기를 하지 말고 빨리 승복해서 양보해 주어야 조합원들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더 이상의 손해를 막는 양심이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인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관련 서류가 이제 법원 관련해서 저희가 선임총회 소집 허가를 6월 1일 날 접수했고요. 그다음 직무정지 직무대행자 신청을 6월 17일 날 접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조합원 245명이 신청한 신청서로 6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5월 26일에 접수하려다가 6월 1일을 미룬 건데요. 이렇게 미뤘던 이유는 해임총회 당일날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 서류를 접수한 거를 해임된 임원 측이 해임되기 전에 알았다면 그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해임이 의결되기 전에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6월 1일 날 접수를 한다면 사건이 접수가 된 거를 저 사람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해임이 되기 전에는 송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를 늦춘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늦춘 게 저희 조합원들한테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들이 우리 조합원들의 돈을 써서 비싼 변호사를 써서 방어할 것을 막는데 일주일한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희생했습니다. 자, 이거는 임원선출총회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이고요. 245명이 요구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한 양명한 청은 6월 1일 날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6월 6일 날 저희가 해임총회 당일날 사건 번호를 공개했죠. 그러자 6월 8일 월요일 날 즉시 법무법인 을지를 선임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언제 될지 모르지 그게 문제지만 총회 소집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의 빠른 결정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임총회 소집 허가는 좀 전에 6월 1일 날 접수했다고 말씀드렸고 직무집행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의 건인데 제가 원래는 직무집행정지를 안 걸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최소한의 업무를 진행해야 조합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조합원들이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결국 조합원들을 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저희 조합원님들 중에 변호사님이 또 몇 분 계셔서 연락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하고 제가 아는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선임총회 소집 허가도 했지만 이거가 늦어지거나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투트랙으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권할 만하다 해서 결정해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임원을 선임할 때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먼저 직무대행자는 일단 이상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직무대행자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선임 불가 시에는 법원에서 제3자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이 신청 사건에 대해서 김석한 양미경 측은 저희가 사건 번호를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오늘은 모르겠네요. 향후 이 신청의 건은 양측을 벌어서 신문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신문 기일에 해임된 임원 측이 얼마나 열심히 방어하는지가 이 사건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신청 사건에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선임 지출이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 덕분으로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합정상화 모임 후원 계좌는 농협하고 우체국인데 일단 농협만 그냥 올려놨어요. 302-3911-7934-41 제 전화번호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후원 금액은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그리고 매월 결산 보고를 해서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있고요. 향후 제가 바라옵기는 조합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의 전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금액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환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원 관련해서 김석한 조합원의 해외 관련 총회 서류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원 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김석한 조합원이 해임됐잖아요. 지난 6월 9일 날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와 속기록 등의 자료를 조합상으로 제출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걸 보면 김석한님이 보내온 내용 증명 우편물이에요. 보면 해임총회에 관련된 자료, 속기록, 서면결의서 봉투, 투표용지 등을 2026년 6월 17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약간 얼버무렸는데 해임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따라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공개해주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합 사무실을 양보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글입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억지 해석이고요. 요 글만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답변글을 보냈어요. 해임총회 관련자의 제출을 제가 묻는 거예요. 조합원님이 어떤 자격으로 나한테 요청하는 거냐. 조합원이면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임된 직무대행자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럼 과연 조합원의 자격으로 요청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청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줘야 되냐 아니냐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 발신이 해당 자료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냐?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도정법상 이게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2021년 7월에 5명의 대의원들이 그 당시 3명의 이사들을 해임총회를 했죠. 그 5명의 대의원들이 개최한 해임총회가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문의를 해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정보공개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보공개 요청 불이행을 내가 문제 삼을 수 있냐 했더니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정보공개 의무가 없답니다. 저도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없어서 제가 이거를 물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조합원님이 제시한 자료 제출 기한 6월 17일은 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냐라고 물었어요. 6월 9일 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17일 날 달래요. 이게 도정법은 15일이거든요. 왜 자기가 8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기한을 뒀는지 좀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모든 요건이 다 충족하여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만 할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당신이 받으러 내 사무실로 와야지 그걸 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를 공개하겠다. 아울러 이날이 금일 6월 17일이죠. 제가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 가처분 직무대행 신청권 진행에 있어서 해임된 임원들 전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채권자는 접니다.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자예요. 채권자죠. 먼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경우 이렇게 되면 직무정지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결정이 빨리 날 겁니다. 그게 조합원들한테는 최선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모든 서류를 공개하겠다라고 제가 보낸 겁니다. 상기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고로 오히려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한테 서명글을 써주신 370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근거 없이 넘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저한테 너 이러이러한 서류를 법원에 내 하면은 저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서류, 이 370명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제가 어떻게 공개를 하냔 말이죠. 이게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죠. 어제 6시 10분에 김석환 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참 어찌됐든 자, 해임 발의자 측은 해임총회 관련 제출을 거부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나요? 물론 거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부한 건 아니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서류 공개는 김석환 조합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야 니네가 이 사람들이 해임됐다고 하는데 해임됐다는 증거 내봐. 그러면 법원에 제가 낼 겁니다. 왜? 법원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해임총회 관련 자료에 대한 거는 김석환 해임된 조합원 측에서 아주 나쁘게 악용하는 하나의 신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의 모임의 목표, 조합원 분양가와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가 목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왜 이상재는 3억 원을 인하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안 하냐? 네가 약속하지 않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조합 정상 모임 사람들은 만약에 저희가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면 조건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꼭 하여야 하는 사업구조 개선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1번 정비사업비를 감액해야 됩니다. 약 500억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반 분양가를 인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해임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5천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으로 개선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그때서야 종우자산가치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 종우자산가치 재평가를 받으려면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이 또 필요합니다. 구청에 가야죠. 뒤집어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기의 목표를 충족하면 이런 목표를 충족한다면 조분가는 최소 2억 원, 조합원당 2억 원 이상이 감액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 약속을 한다?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달성 안 되면 책임진다? 이전에 조분가 인상된 거 당신들이 책임지면 책임지겠습니다. 조합 운영 정상화 목표의 두 번째는 제가 6월 6일 해임총회 때 이거 제가 그때 공개했던 일정표예요. 그때 이제 법원의 소집허가가 6월 25일까지 받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6월 6일 날 해임총회 결과가 여기에 좀 좌지우지할 거라고 봤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400명 이상이 해임총회에 참석해서 그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해임이 됐어요. 92에서 95%니까 참석 인원이 적은 거죠. 그랬다면 법원의 소집허가가 빨라졌을 것을 기대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뭐 일부 해임총회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선관위 모집하고 쭉 해서 저는 8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한 선임총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요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가 8월 15일 안에 될 수 있으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왜냐면 일반 분양 그렇게 이어져 갔을 때 이 일자를 따라서 계속해서 맞물리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장으로 선임이 돼야 일반 분양가 협의도 하는 거고 전비 사업비에 대한 내용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조합 정상화 모임 측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중에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협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6월 6일날 저희가 발표할 길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하는 거를 일반 분양은 아닙니다. 이 조합원 분양하는 거를 12월 안에 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는데 요게 그 일정표를 좀 줄여놨고 제가 했어요. 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 일정이 현재는 변경돼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원의 소집허가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압도적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그 당시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의사표현과 요구로 이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임총회 소집허가 지연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중적으로 더블 트랙으로 저희가 가는 겁니다. 상기 1번하고 2번 소집허가 신청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이 모든 것은 조합 측에 강력하게 저항할 때 법무법이 벌써 선임했죠. 선임했지만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문제지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 지연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다 조합원들 손해죠.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종우자산평가 7일과 이 7일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 다음에 평형병전 20일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여기 7일이라고 썼던 거는 실제로 우리 조합이 현재 갖고 있는 종우자산 재감정 평가가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딱 일주일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일 잡아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준비기간 뭐 따져 7일보다 더 걸린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조합원 평형병신 재신청 기간은 제가 20일로 잡아놨는데 사실 도정법에 이거에 대한 명확히 며칠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저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요게 20일 가지고는 짧다라는 의견이 있고 어차피 지난 2월에 평형변경 신청했을 때도 그때 약 5주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당겨봐야죠. 자, 그리고 하지만 조합 정상화 모임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가 그런 문자 많이 봤는데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연이 됐으니 이건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도 뜻을 합쳐 주셔야 시간이 당겨지고 사업이 흔들림 없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시공사의 일반 분양가 협의는
이거 꼭 필요하죠? 아까 5천만 원 평당 그거 받으려면 시공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협상에 임할 자격이 생긴다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시공사는 절대 안 바꿔 대신 이거 협상해야 돼 라고 하면 반대로 시공사 쪽에서는 뭐 어차피 우리는 안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면 조합원은 난리 나서 독극물을 마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시공사가 우리한테 협조해 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진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자, 기타 상으로 기존 임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조합원의 손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임원 해임이 된 후 새 직무대가 오기 전까지는 조합 사무실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닙니다. 해임된 후 기존 직무자들은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임될 때까지 혹은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보내줄 때까지 기본적인 업무는 해임된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물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희가 6월 6일 날 허그에다 보낼 협조 요청, 그 농협에 보낼 협조 요청, 구청에 보낼 거 이거 다 일단 받아놨어요. 필요하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지만 발생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사 고소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부담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니들이 우리 아나운서 하지 말라며 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직무집행조치 신속히 인정하고 손 떼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뭘 이거 해서 뭐 누구는 뭐 손을 떼라 그러네. 누구는 일하면 고소한다 그러네. 안 하면 또 고소한다 그러네. 그렇게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고 신속히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 부분 나중에 필히 따져야 됩니다. 자, 문의사항은 이 제 전화번호고요. 저 유튜브 검색해서 신림 이조합 정상화 찾으면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그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